네, 여러분 과학 7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했던 심장에 해당하는 부분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제시문 좀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을 체크하는 방식으로 읽어 나갈게요. 심장은 펌프 작용을 통해 혈액을 생체 각 부위로 보내줄 뿐만 아니라 신체 상태에 따라 혈액량을 조절하여 보내는 혈액순환의 원동력이다. 인간의 심장은 상부 좌우의 심방 중요한 용어죠. 하부에 좌우 심실이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자, 심방은 정맥으로부터 혈액을 공급받는 공간으로, 우심방은 대정맥으로부터, 좌심방은 폐정맥으로부터 혈액이 공급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 보니까 심방이 상부에 위치하고 있고 하부에 심실이 위치하고 있다고 하면서 심방이라는 곳에서는 혈액을 공급받는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심실은 동맥으로 혈액을 공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을 그림으로 살짝 나타내 보면, 여기다 잠깐 그림 그려볼게요. 좌우 심방이 있다고 했는데 하부와 일단 상부로 나뉘어진다고 했을 때 심장을 상부의 좌우 심방이 되겠죠. 여기가 심방이 되겠고, 자, 하부에 심실, 이렇게 심실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심방은 혈액을 공급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므로 여기에서 혈액이 이제 공급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심실 같은 경우에는 혈액을 공급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심실이 밑에서 혈액을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혈액의 방향은 심방에서 혈액을 공급받은 다음에 심방에서 있던 혈액이 심실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심실에서 다시 혈액을 공급하는 이런 식으로 혈액이 이동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 그림만 잘 이해를 한다고 하면 앞에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내용이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심방에서 혈액을 공급받은 다음에 심실로 혈액을 내보내주고, 그 이후에 심실에서 다시 혈액이 공급되는 이런 방향으로 혈액이 이동한다는 것만 좀 머릿속에 넣고 글을 계속 읽읍시다. 또 심실과 심방 사이에, 그리고 심실과 동맥 사이에는 이제 판막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심방과 심실 사이에 판막이 하나가 있고 심실과 동맥 사이에 판막이 하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판막이 총 이제 2개가 있는 것인데 각각의 판막은 한쪽 방향으로만 열려 혈액이 이제 역류하는 것을 막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판막은 심방과 심실 사이에 위치하는 방실판막. 자, 이 방실판막은 심방과 심실 사이니까 이 첫 번째 판막이 방실판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방실판막과 또 심실과 동맥 사이에 있는 동맥판막, 그러니까 심실과 동맥, 여기 이제 심실에서 혈액이 공급될 것이기 때문에 동맥으로 혈액이 공급이 되겠죠. 그럼 심실과 동맥 사이에 있는 이 파란색 판막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동맥판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바로 판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판막이 열리고 닫힘에 따라서 혈액이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용어는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는 이제 판막이 이제 중요한 것인데, 이 판막이 2가지로, 다시 말하면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제 방실판막, 그리고 또 하나 있는 동맥판막, 2가지로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째 문단 가보도록 할게요. 심방의 수축이 일어난 후 다음 심방 수축이 일어날 때까지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심장 주기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있는 심장 주기를 말하는 것이죠. 자, 심장 주기를 분석해 보면 우선 혈액이 심방에서 심실로 들어오는 기간인 무슨 확장기? 이제 심실 확장기다라고 이제 되고 있고요. 심실에 들어온 혈액이 대동맥과 폐동맥으로 나가는 기간인 심실 수축기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럼 다시 정리를 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심실 확장기라는 것은 혈액이 심방에서 심실로, 다시 말하면 우리 아까 이 그림에서 심방에서 심실로
혈액이 이동하는 경우를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것을 여기서는 심실 확장기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두 번째, 심실에 들어온 혈액이 대동맥과 폐동맥으로 나가는 기간인 것이 이제 심실 수축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죠. 여기서 심실 수축기라는 건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 그 그림에서 심실에서 동맥 쪽으로 혈액이 이렇게 나가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심실 수축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름이 심실 확장기와 심실 수축기가 됐느냐 생각을 해보면, 심방에 있던 혈액이 심실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혈액량이 심실에 많이 쏠리게 되면서 심실이 어떻게 되겠죠? 확장되겠죠. 그래서 심방에서 심실로 나가는 혈액이 많았을 때, 그때를 심실 확장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실에 모여있던 혈액이 동맥으로 나가게 되면 이 안에 있던 혈액의 양이 작아지면서 심실의 부피는 쪼그라들겠죠. 그래서 심실 수축기가 심실에서 동맥으로 혈액이 나가는 구간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심방 수축기와 확장기는 각각 심실 수축기와 확장기에 선행하고, 자, 결과적으로 심방과 심실은 교대로 수축하게 되어 혈액을 한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네요. 세 번째 문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주기 동안에는 혈압의 변동이 발생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용어는 이제 혈압, 요것이 되겠죠. 심실의 수축 직전에는 심방 내압이 상승해 방실 판막이 심실을 향해 열려 있다가, 심실이 수축함에 따라 심실 내압이 상승하면 방실 판막이 심장 쪽으로 닫힌다. 이때 심실은 수축하지만 동맥 판막이 열리기 전이므로 심실 내의 압력이 갑자기 상승하게 된다. 심실 내압이 증가해 동맥압보다 높아지면 동맥 판막이 동맥 쪽을 향해 열리며 혈액이 심장으로부터 나가게 된다. 자, 지금 이제 혈액의 이동 경로를 굉장히 좀 어렵게 설명을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을 때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혈액이라는 애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심실 내압이 상승해, 이런 말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방실 판막이 심실을 향해 열려 있다가, 심방 내압이 상승해 방실 판막이 심실을 향해 열려 있다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를 보면은 아까 그 그림에서 심방에서 심실로 혈액이 이동을 하려면 아까 전에 압력을 얘기할 때 압력이 높은 곳에서 압력이 낮은 곳으로 혈액이 이동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이런 말을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다시 말하면 심방에서 심실로 혈액이 이동하려면 심방의 압력이 심실의 압력보다 높아야 한다라는 점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압력이 높은 곳에서 압력이 낮은 곳으로 혈액이 이동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지문으로 돌아오면 심방 내압이 상승해야지 방실 판막이 열린다. 자, 아까 방실 판막이라는 거는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판막은 한쪽으로만 열려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방에서 심실로 혈액이 이동을 하려면 일단 방실 판막이 열려야 되는 거죠. 자, 정리하면 심방에서 압력이 높아져서 심실의 압력이 심방보다 낮아져야 방실 판막이 열리면서 심방에 있던 혈액이 심실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상을 한번 해보세요. 심실에 있던 혈액이 동맥으로 나가게 되려면, 다시 말하면 동맥 판막이 열리게 되려면 심실의 압력이 동맥의 압력보다 높아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 동맥으로 압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혈액이 이동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동맥 판막이 열리면서 심실에 있던 혈액이 동맥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3번 문단에서 정리해주고 있죠. 자, 다시 볼게요. 심실이 수축함에 따라 심실 내압이 상승하면 방실 판막이 심방 쪽으로 어떻게 된다? 닫히죠. 왜 닫힐까요? 심실 내압이 상승해져 버려서 심방의 압력과 비슷해졌기 때문에, 혹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압력 차이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혈액이 이동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닫히게 되는 거죠. 이때 심실은 수축하지만 동맥 판막이 열리기 전이므로, 자, 중요한 말 나오죠. 심실 내의 압력이 상승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심실 내의 압력이 상승해서 동맥보다 높아져야 돼요. 동맥압보다 높아져야 동맥 판막이 열리면서 혈액이 심장으로부터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하면 심방에서 심실로 혈액이 이동하려면 심실보다 심방이 압력이 높아야 되는 것이고, 심실에서 다시 동맥으로 혈액이 나가려면 심실이 동맥압보다 높아야 되는 것이죠. 심실 내압이.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특히 운동시나 각 말초 조직에서 더 많은 혈액이 필요할 때에는 더 많은 양의 혈액이 박출된다. 박출은 심장에서 혈액을 밀어서 나가게 한다라는 말이죠. 혈액을 박출한 심실은 차츰 내압이 떨어지는데, 자, 심실에서 혈압이 떨어지는 이유는 심실에 있던 혈액이 동맥 쪽으로 나가게 되면서 고여있던 혈액이 나가게 되니까 당연히 압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혈액을 박출한 심실은 차츰 내압이 떨어지는데 심실 내의 혈액량이 줄어들어 심실 내압이 동맥압보다 낮아지면, 자, 다시요. 심실 내압이 동맥압보다 낮아지면 당연히 혈액이 동맥으로 나갈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혈액이라는 것은 내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것인데, 동맥압보다 심실 내압이 낮아지면 혈액이 심실내에서 동맥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동맥 판막은 닫히게 되면서 혈액이 심실에서 동맥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동맥 판막이 닫히고 방실 판막은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심방보다 심실 내압이 저하되면, 다시 말하면 심방의 내압이 심실보다 높아지면 심방의 내압이 심실보다 높아지면 다시 방실 판막이 열리면서 압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혈액을 공급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동맥 판막이 닫히고 방실 판막은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심방보다 심실 내압이 떨어지게 되면 방실 판막이 심실 방향으로 열려서 혈액이 다시 심방으로부터 심실로 유입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의 이동 경로와 혈액이라는 것은 압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한다 라는 이 두 가지 전제를 머릿속에 넣고 읽으시면 훨씬 빠르게 이해가 될 겁니다. 다음 문단 갈게요. 좌심실의 수축에 의하여 대동맥으로 박출된 혈액의 일부는 즉시 동맥을 통해 말초로 이동되지만, 자, 어디로 이동된다고 했죠? 자, 말초로 이동되지만 이라고 되고 있어요. 일부는 미처 말초로 운반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대동맥에 수용된다. 즉, 대동맥은 자체의 용적보다 더 많은 혈액을 수용하기 때문에 동맥 내에 압력이 생기는데 라고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심방이든 심실이든 동맥이든 많은 양의 혈액을 갖고 있게 되면 압력이 상승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를 동맥혈압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동맥혈압이라는 것은 대동맥이 자체의 용적보다 더 많은 혈액을 수용하는 경우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흔히 이러한 동맥혈압을 혈압이라고 지칭을 한다. 이 압력에 의해 탄성력이 있는 동맥의 벽은 진동을 받아 팽팽한 호스의 한쪽 끝을 진동시킬 때 다른 쪽 끝으로 진동파가 이동하는 것처럼 박동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이제 맥박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동맥 혈압과 맥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네 번째 문단입니다. 자, 마지막 문단으로 가보시죠. 혈압은 대동맥이나 동맥의 총 용적보다 더 많은 혈액이 심장으로부터 박출되어 용적이 적은 혈관에 수용되기 때문에 생성되는데, 자, 아까 전에 4번 문단에서 동맥 혈압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줬었는데 지금 5번 문단에서 그것을 반복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혈압. 여기에 있는 이제 혈압이라는 것은 동맥 혈압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대동맥이나 동맥의 총 용적보다 더 많은 혈액이 박출되어 용적이 적은 혈관에 수용되기 때문에 무엇이 혈액이요? 그래서 생성되는 것인데 이를 수축기 혈압과 확장기 혈압으로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혈압의 종류는 이제 공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수축기 혈압은 좌심실로부터 일시적으로 많은 혈액이 동맥 내로 박출되어 나오기 때문에 생긴 압력이며,
확장기 혈압은 수축기에 대동맥에 일시 저장되었던 혈액이 말초로 흘러간 후 남아있는 혈액이 대동맥에 수용됨으로써 생기는 압력이다 라고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수축기 혈압이든 확장기 혈압이든 공통적인 것은 혈액이 동맥 안에 너무 많이 고여있기 때문에 아직 박출되지 못하고 많은 양이 남아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하면 수축기 혈압이라는 것은 좌심실로부터 너무 많은 혈액이 동맥 내로 밀려 나가기 때문에 생기는 압력인 것이고, 확장기 혈압은 말초로 흘러가야 하는 혈액이 흘러가지 못하고 남아있기 때문에 생기는 압력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초라는 것은 동맥을 거쳐서 가는 기관이기 때문에 동맥에서 말초로 넘어가지 못하면 당연히 동맥 안에 혈압이 올라가게 되겠죠. 혈액이 많이 고여 있으니까. 자, 그 다음이요. 결국 정리해주고 있죠. 혈압은 얼마나 많은 양의 혈액이 말초로 흘러가느냐에 의해 결정되는데, 말초로 흘러가지 못하고 혈관에 혈액이 많이 남아 수용될수록 혈압은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심박출량의 증가로 동맥 내에 남아있는 혈액이 많아지거나 혈관의 탄성력이 저하되어 말초 저항이 증가하면 혈액이 말초로 잘 흐르지 못해 혈압이 상승한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결국 이 문장에서는 혈압이 상승하는 이유 두 가지 말해주고 있죠. 하나는 뭐죠? 심박출량의 증가로 동맥 내에 남아있는 혈액이 많아진다. 자, 심박출량의 증가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심실에서 보내는 혈액의 양이 많아진다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는 혈관의 탄성력이 저하되어서 말초 저항이 증가한다라는 말이 나오네요. 결국 말초 저항이 증가하면서 혈액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말초로 흐르지를 못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동맥 안에 혈액이 많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혈압이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다음 문장으로 갈게요. 여기에서 이제 여기 탄성력이라는 거는 동맥의 탄성력을 이야기를 하겠죠. 콜레스테롤과 니코틴 등으로 인해 혈관 벽에 노폐물이 쌓이거나 노화에 의해 저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그 다음 문단이요. 심실 수축 시 대동맥 혈관 벽에 일시적으로 저장된 에너지가 심실이 이완하는 동안 혈류를 계속 유지시키면서 감소되는데, 이때 감소된 에너지가 바로 맥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맥압의 정의입니다. 수축기 혈압, 확장기 혈압, 맥압의 3자 관계는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만일 말초 혈관의 저항이 증가하면 이라고 했죠. 자, 말초 혈관의 저항이 증가하면 동맥에 있던 혈액이 말초 혈관으로 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항이 증가한다는 얘기겠죠. 우선 그럼 확장기 혈압이 상승하겠죠. 아까 확장기 혈압이라는 것은 동맥에 있던 혈액이 말초 혈관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압력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확장기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동맥에 더 많은 혈액이 이미 남아있는 채로, 더 많은 혈액이 수용된 채로 다음에 심장 주기에 계속 혈액이 심실로부터 동맥으로 박출되기 때문에 동맥의 혈액이 계속 누적되어서 결국에는 수축기 혈압. 자, 여기서 수축기 혈압이라는 건 뭐냐면 너무 많은 양의 혈액이 동맥으로 박출되는 것, 어디에서? 심실에서 동맥으로 박출되는 것을 말했는데, 그것 다시 말하면 수축기 혈압도 함께 상승을 하게 되겠죠. 자, 만일 심장의 수축력이 감소하여 수축기 혈압이 낮아지고 말초 저항이 일정하다면 결국 확장기 혈압도 낮아진다. 한편 혈압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청진법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이제 여기서는 혈압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청진법으로 혈압을 측정할 때에는 혈압계, 청진기, 낭대를 필요로 한다. 자, 낭대는 혈압을 측정하고자 하는 부위를 감싸 압력을 가하는 일종의 압박분대이다 라고 하고 있네요. 여러분 혈압을 재보신 적이 있을 텐데 그때 여러분 팔뚝에 감게 되는 검은색의 천을 말을 하는 것이겠죠. 혈압계가 달린 낭대를 심장 높이의 상박에 감고 낭대에 연결된 풍구를 이용하여 압력을 가하면 상완 동맥이 압축되는데, 동맥 앞보다 더 큰 압력을 가할 경우 상완 동맥의 혈액이 흐르지 못하게 된다.
여기서 이 풍구라는 것은 그 혈압을 잴 때 그 바람을 넣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을 넣게 되면 낭대에 공기가 차게 되면서 팔뚝을 압박하게 되죠. 그 압박할 때 그 압력이 동맥 앞보다 크게 된 경우 상완 동맥에 혈액이 흐르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압축된 동맥의 아랫부분에서는 혈류 소리를 들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혈액이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압력을 조금씩 떨어뜨려 압력이 동맥 앞보다 낮아지면 눌렸던 혈관이 열리고 혈액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처음 흐르기 시작할 때의 혈류는 혈관이 여전히 원래의 구경보다 좁기 때문에, 왜냐하면 압박이 풀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눌렸던 혈관이 여전히 모두 풀어지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원래 구경보다 아직 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난폭형 흐름이 돼요. 왜 난폭형 흐름이 되냐면 많은 양의 혈액이 좁은 구경으로 흐르기 때문이죠. 청진기로 혈류가 동맥혈관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 낭대의 압력을 점차적으로 낮추면서 소리를 들을 때 최초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때의 혈압이 수축기 혈압 혹은 최고 혈압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수축기 혈압이라는 것은 심실에서 동맥으로 나가는 혈압이 되겠죠. 낭대의 압력이 점점 떨어짐에 따라 소리가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리거나 갑자기 약해지는 때가 있는데 이때의 혈압이 확장기 혈압 또는 최저 혈압이 된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혈압은 심장의 기능과 인체 전반의 혈관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혈압의 측정을 통해 심장과 혈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또 혈압은 신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그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문단부터 마지막 문단까지 심장이 어떻게 혈액을 내보내는지에 따른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 독해를 했고요.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장부터 한번 1번 문제부터 보시죠. 일단은 역시 정답을 좀 체크하는 방식으로 문제풀이가 진행이 될 건데요. 적절하지 않은 것 볼 건데 3번이 답이었죠. 혈압 측정의 다양한 방법을 소개한 후 이를 비교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우리의 지문에서는 혈압을 측정하는 방법은 청진법 하나밖에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은 맞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나올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이 2번 문제를 풀 때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 했었는데 아까 전에 말했던 심방에서 심실로 혈액이 흐를 때의 압력의 차이, 마찬가지 심실에서 대동맥으로 혈액이 흐를 때의 그 압력의 차이를 아시면은 훨씬 빠르게 답을 고를 수가 있는데 답은 일단 3번으로 빠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C를 볼게요. C는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혈액이 이동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독해를 했으니까 대답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혈액이 이동한다는 얘기는 좌심방의 압력이 좌심실의 압력보다 낮다는 뜻입니다. 자, 좌심방의 압력이 좌심실보다 낮기 때문에 그때서야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이 어디 쪽으로 열리냐 하면 심실 쪽으로 열리면서 혈액이 심방에서 심실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 심방에서 심실로 혈액이 이동을 할 때 심실과 대동맥 사이에 있는 동맥 판막은 아직 열리지가 않은 상태이죠. 자, 왜 열리지가 않은 상태이냐 하면 심실의 압력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동맥의 압력보다 심실의 압력이 충분히 높지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으로 혈액이 이동을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심실의 압력이 대동맥보다 충분히 높지가 못하기 때문에 동맥 판막은 여전히 닫힌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3번을 보시면 대동맥 판막이 열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동맥 판막이 열린다는 얘기는 지금 이 부분의 판막이 열린다는 얘기인데 C 부분은 심방과 심실 사이에서 혈액이 이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방실 판막이 열리는 부분인 것이지 동맥 판막이 열리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C에서 대동맥 판막이 열려라는 말은 대동맥 판막이 닫혀로 바꿔주던지 아니면 방실 판막이 열려로 바꿔주던지 이렇게 바꿔줘야 옳은 문장이 되겠죠. 그 답은 3번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지금 기억을 보시면 아까 청진법에서 나왔던 부분인데요.
기억은 청진법 맨 마지막 문장이었었죠. 자, 어느 순간 자, 기억은 어느 순간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리거나 약해지는 때가 있는데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낭대의 압력이 점점 떨어짐에 따라 소리가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리거나 약해지는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기억은 최초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때 혈압, 최고 혈압에서 최저혈압으로 떨어지는 구간, 여기들을 이제 말하고 있는 부분인 것인데요. 결국에는 3번에서 보시면 4번이 답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동맥 판막이 심실 방향으로 닫혀 동맥으로 공급되는 심박출량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답이었죠. 자, 왜냐하면 우리가 청진기로 혈액의 이동 경로를 들었을 때에는 동맥 벽에 부딪히는 혈액을 듣는 소리였었는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동맥으로 심실에서 동맥으로 혈액이 다 빠져나간 다음에 동맥 판막이 닫히고 방실 판막이 열려서 심방에서 심실로 혈액이 이동하는 구간에서 동맥에 떨어지는 혈액이 없으므로 소리가 안 들리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므로 4번에서처럼 동맥 판막이 심실 방향 쪽으로 닫혀서 동맥으로 공급되는 심박출량이 없어지고 이때에는 심방에서 심실로 혈액이 이동하고 있는 중이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청진기로 들을 수 있는 동맥벽의 소리는 동맥벽에 혈액이 떨어지는 소리이기 때문에 심실에서 동맥으로 나갈 때에만 들을 수 있는 소리죠. 그러므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심실에서 동맥으로 나가는 혈액이 없다는 이야기이고, 다시 말하면 그때에는 방실 판막이 열려서 심방에서 심실로 혈액이 이동하는 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으로 마지막 문제 넘어갈 건데요. 이것도 이제 그 보기가 나와 있어서 많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었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동맥 혈압, 다시 말하면 혈압이라는 것이 왜 발생을 하느냐라는 부분을 읽었을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하나는 심실에서 너무 많은 혈액이 동맥으로 박출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 자, 또 하나는 심실에서 있던 혈액이 동맥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동맥에서 이제 말초혈관으로 다시 혈액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말초혈관으로 충분한 양의 혈액이 이동을 하지 못하고 동맥에 남아있기 때문에 동맥 혈압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혈압의 그 공통점은 동맥에 너무 많은 혈압이 모여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4번을 보시면 과도한 음주나 스트레스로 인해 단위 시간당 심박수가 증가하면 말초혈관에 머무르는 혈액의 양이 증가하여,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혈액의 양이 증가하는 곳이 말초혈관이면 안 되죠. 자, 동맥 혈압이 높아지는 이유는 동맥에 혈압이 너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혈압이 상승하는 것이었는데, 말초혈관에 머무르는 혈액이 증가한단 말은 혈압과 관련이 없는 얘기겠죠. 오히려 말초혈관으로 너무 많은 양의 혈압이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혈압 상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쉽게 4번으로 나올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해서 과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